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표지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컨텐츠가 공직선거법하고 헌법을 동시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최신 판례나 기출 문제가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헌법, 부속법령, 기본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자료는 이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군데에서만 받으니까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기출에도 자료 올려놨으니까 자료실에 아무나 당연히 그 로그인 없이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부속법령은 뭐냐, 이건. 지금 제가 원래 헌법 부속법령집이 작년까지 2판인 책이 원래 이제 시중에 있는데 이번에 부속법령집 3판이 개정판으로 곧 5월 달에 출시가 돼요. 원고는 다 끝나서 출판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조판 작업이라고 출판사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최종 조정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로 부속법령집 3판이 드디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겁니다. 물론 아직 이게 정식 표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들어가는 사진은 아니고 이 유튜브 홍보 때문에 띄워놓은 사진이고 여러분들 이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 있죠? 이게 최근 헌법 시험 추세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속법령 때문에 올해는 제가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만 추가했던 게 아니고 원래 부속법령집 개정판을 낼 때는 이렇게 돼요. 이 판 출간 이후에 작년 법무사가 6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입법고시까지는 기출문제가 2판에 들어가 있어요. 2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이번 3판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추가됐고 뭐가 더 새롭게 변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 감사헌법은 끝낼 겁니다. 자, 여러분 2020년 법무사 6월 국회 8급, 국회 9급, 국가 7급,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 서울지방 7급. 여러분 여기는 왜 이렇게 두 개인 건지 아시죠? 이제 시험도 같은 날 보고 문제도 같아요. 따로따로 출제 그 20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날 보고 같은 문제로 두 시험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1월달 변시, 1월달 소방관부, 1월달 경정순진, 2월에 법원 9급, 3월에 5급 공채, 입법고시 여기까지 3판에 추가된 기출문제예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한 지문인가 정도 그 부속법령과 관련됐는데 긴 사례 문제라서 5급 공채에서 나온 사례 문제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빼고 거의 전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중복되거나 아웃 오브 데이트한 그 문제들을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기출은 이렇게 추가됐고 최신 법령은 이 책 제가 출판사로 탈고하기 전까지 나온 게 이렇게 3월 26일 것까지 그리고 국회법도 당연히 최근 것까지 2020 12월 22일 날 개정된 것 중에는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부속법령 제가 이제 헌법 그 특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경찰 특강 올리면서 부속법령이 왜 중요해졌는지는 이제 다시 여기서 반복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부속법령도 너무 분량이 많은데 빅3가 있으니 국회법, 헌재법, 공직선거법인데 그 중에서도 헌법과 버금가게 중요한 게 국회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국회법이 분량이 가장 많고 제가 예상 지문 잠시 뒤에 보실 예상 지문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추가했냐면 국회법에서 가장 많이 추가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것까지 아까 보셨던 기출문제 추가하는 그 컨텐츠들 있죠. 제가 작년에 미리 만들어 드렸던 제 기출문제집이나 다른 책에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던 헌법 최신 개정 그 헌법 부속법령 최신 개정법을 토대로 해서 OX 지문으로 만들거나 문제로 만들었던 거 그대로 쭉쭉 적중시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다 하실 거예요. 그 문제도 부속법령집에 들어가 있어요. 부속법령집 따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할게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내용이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책에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면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헌법 부속법령도 학원에서 따로 그 강의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책도 사고 유료로 강의도 그 결제해서 보셨어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물론 저의 타 학원에서의 헌법 기본 강의의 기본 교재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 부서법령 집만 갖고 하진 않고 기본서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 컨텐츠처럼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저도 유튜브를 한 달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스타트 기념으로 이 부서법령도 제가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로 부서법령 강의까지 책 지금 정확한 출간 일자는 5월 며칠이 될지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이제 내일이면 제가 최종 교정 오케이 사인 내면 인쇄소 가서 책도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오늘 거 감사원법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책 사실 거잖아요. 안 사실 분들은 그 앞부분만 출력해서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 뒤는 이 특강은 PDF 이 PPT로 다 못 만들어요. 제가 문제 두 문제씩 진행하는 강의라든지 최신 판례는 PPT로도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이 강의 들으실 때 제가 아까 올려드린다는 자료실 쪽 가셔가지고 오늘 분량 감사원법이거든요. 잠시 뒤에 머리말 다 설명드린 다음에 이 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트로에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책 부록에 지방자치법이랑 청원법이 있어요. 요 둘은 지방자치법은 전부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책을 지금 다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행일이 내년이야. 지방자치법이 조문 자체가 다 바뀌었다면 그걸 전부 개정됐다고 그래요. 일부만 바뀌었으면 일부 개정.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과 청원법 같은 경우는 제가 부록에다가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은 시행일 이전에 시험에 대비하실 분들은 이 책 본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년 시험에서 지방자치법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거는 국법이야. 내년 2022년이 되면. 왜냐하면 2022년 초에 사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보시되 해당 그 본인 시험이 내년 1월이다 변시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부록에 있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부록은 물론 조문을 2단 편집해서 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시행일 때문에 부록에다가 실어 드렸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예상 지문은 어떻게 추가했느냐. 최신 판례는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판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것까지 실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상 지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 문제 고난이도와 대비. 제가 9급 4월 17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올려드린 컨텐츠에서 특히 공선법은 왜 옳은 것은으로 문제를 다 그렇게 구성을 했냐면 이번에 시험 보면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 난이도는 중 정도 됐어도 옳은 것은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출제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왜냐하면 옳은 것은 1, 2, 3, 4 지문만 있다고 치면 사지선다라고만 쳐도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패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시성법 특강 들으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만들 헌법 판례나 헌법 문제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 만들고 해설 다는데 시간은 더 오래 걸려도 도움이 되게끔 실제 시험에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옳은 것은을 그러니까 기출 지문은 이거 아닌 거는 그대로 싫고 옳은 것은 그런데 이 예상 지문에서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이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양질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 쓸데없는 문제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라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기출문제만으로도 커버가 안 되니까 약간의 기출문제와 아주 비슷한 또는 더 고급진 양질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판에 비해 상당히 많이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검증됐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 학원 강의든 우리 유튜브 강의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제 입으로 또 말씀 안 드려도 다 검증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판에 이런 정도로 2판보다는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한대로 옛날 걸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가됐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프린트 이게 원래 책 페이지니까 이제 나중에 책 사실 때는 이 책 오늘 프린트 한 거에서 그냥 옮겨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맨 앞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책을 사시면 차례가 있죠. 차례가 있는데 우리 부서법령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1부가 기본 법령으로 되어 있어. 1부터 10까지. 이거는 제가 인트로 때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기타 법령이 2부에 있습니다. 이번에 2개 추가돼가지고 공수처법까지 2개 추가돼갖고 30번까지 가요. 하나 빼고 2개 추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9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 빼고 2개 추가돼서 30번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도 위헌은 아니지만 중요한 헌재 결정이 상반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법도 일부러, 그리고 중요한 테마도 있고 이슈, 사회적인 이슈도, 헌법은 그렇게 이슈된 것도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법령, 기타법령으로 나눈 그 가장 큰 카테고리의 그 취지는 기본법령 안에 당연히 국회법, 헌재법,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그 빅3 말고도 자주 최고로 많이 빈출되는 법령 순서, 그런 중요도 순으로 기본 법령에 넣어놓고 나머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법 부서법령 중에서 무제한이에요. 여기까지가 헌법 부서법령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기본법, 난민법 이런 거 시험에 실제로 헌법 파트에서 내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양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측 가능한 기출문제를 우리의 바로미터, 나침반으로 삼고 이것들을 적절히 강약을 조절해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부서법령에서 한두 문제 틀릴 각오가 있고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훨씬 페이지가 많긴 해요. 토탈 450페이지면 여기가 250페이지 이상입니다. 딱 반 잘라서 여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기타 법령보다는 기본 법령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자, 서두 생각보다 조금 길게 10분 정도 했는데 일단 오늘 감사헌법 제가 최고 실제 그 우리 그 정규 강의, 학원 정규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감사헌법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고 감사헌법 문제로 틀릴 그 지문까지 다 대비해 드릴 거니까 이번 약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이번 콘텐츠를 30분으로 감사헌법을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주에 한 번씩 그 우리 부서법령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콘텐츠 올라가는 시간들은 조정이 될 겁니다. 다른 콘텐츠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찍는 게 아니라서. 자, 여러분 3페이지를 펴주세요. 그러면 감사헌법. 실제 책은 여러분 이래요. 이건 이제 작년판인데 여기가 이제 3판으로 몇 개 바뀌고 유튜브 문구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 별이 빛나는 그 방고우의 그 그림으로 했냐면 수험서가 너무 삭막해.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직접 방고우 그림을 보러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못 가지만 마음만은 요즘 또 날씨도 오늘은 좀 더운데 날씨도 완전 그 화창한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서가 너무 수험서 같은 표지가 저는 원래 싫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험서 같지 않은 표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이 부서법령집의 표지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뻐요. 자, 페이지는 3페이지 감사헌법으로 오셔서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감사헌법 1조 목적 이런 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한번 그냥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헌법에 이런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법령 더하기라는 게 뭐냐면 따로 카테고리를 빼서 하자니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면 또 선택과 집중해서 또 그게 그 어느 정도 또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카테고리 하나의 목차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적거나 중요도가 떨어져. 그러면 관련된 법 밑에다가 이렇게 법령 더하기라는 그 특별한 란을 만들어서 그 기출문제만 풀리도록 그에 해당되는 그 조문을 실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법령 더하기는 여기서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언제 기출입니까? 법행 2016, 변시 2018년도에 이 부패방지법 조문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3부터 4, 5페이지 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기출 정도로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기서 다시 나올 확률도 적지만 이걸 암기하고 있는 시간에 감사헌법 본 조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조부터 보십니다. 자주 나와요. 쉽습니다. 2조는 보시면 지위이랑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그리고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자. 대통령에 소속하니까 대통령만 지시할 수 있다. 꼬실 수 있겠지.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가 말로 그 코멘트 한 대로 꼬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3번 기출지문 보십시오. 바로 밑에 기출지문 3번.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속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문을 내면.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오직 대통령만? 대통령도 안 돼. 직무회관에서는 독립이라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중요하면은 이제 목소리까지 삑사리가 났겠어요.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 속으시면 안 돼. 이게 부속법령 문제 패턴이에요. 요즘 많이 어렵게 내는 부속법령에 난이도 있는 부속법령 출제 패턴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조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읽으셔도 뭐 쉽게 캐치되는 거죠. 2항에서 개정 표시가 있는데 감사원법은 작년 10월 20일 날 개정됐는데 중요한 조문은 얘예요. 이때 설명드릴게. 여기는 임용에다 밑줄 쳐놨잖아. 이게 국법에서는 임용이 아니라 임면으로 되어 있었어. 우리 헌법이야 이제 지금은 한글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 필요한 거 가로치고 몇 개 빼고. 근데 부속법령은 아직도 순 한글화 작업이 모든 법이 다 돼 있지 않아요. 민법도 한문으로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제 거의 계속해서 우리 한글화 작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 부속 법률들 중에서도 아직도 한문과 같이 쓰는 것도 있고 한문이 많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처럼 2조 2항에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이게 이제 구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교되면 딱 보실 거예요. 그때는 임면 해놓고 한문으로 임면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지문은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읽어드렸고요. 1, 2번은 지금 조문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지문들 다 똑같아요. 특히 6페이지에 있는 5번 지문도 같이 보실까요? 소방관부 2019.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없이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하게 바꾸고 꼬시고 여러분들 유인하고 있는 거야. 덫에 걸리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3조 구성도 엄청 중요한 조문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원장 포함이야. 헌법에서는 감사원장 숫자가 감사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받아서 감사원법에 우리 감사원 7명이야. 감사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포함 같은 그런 이렇게 포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조문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포함이 나오면, 왜냐면 감사원장 포함해서 7인이니까 7명인 거예요. 7인. 그런데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 그러면은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이야? 여기는 이 두 명을 와니까 더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최소 인원 여기는 17명이야. 만약에 감사원장 포함이 아니면 8인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7인이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나오고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헌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조 어떻게 올해 새로 예상 지문 만들었냐면, 어차피 헌법 부속법령은 헌법과 조인트해서 같이 나올 확률도 아주 높아요. 자, 보세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런데 예상 지문. 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걸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밑에가 뭐예요? 5인 이상 11인. 이건 아까 제가 말로 했었죠. 바꿔놨잖아. 헌법은 밑에 거예요. 5인 이상 11인이야. 감사헌법이 위에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놨어. 해설도 친절하게 다뤄드렸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 거예요, 이런 건. 대비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4번에서 여러분, 여기가 2020년 10월 20일 날 바뀌기 전 감사헌법에 없었어요. 사고,
그러면 고리됐을 때는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지. 그러니까 감사원법 정비하고 다른 조문 정비하면서 이것도 같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 개정 표시고요. 여기는 얘는 바뀐 법 때문에 중요하지만 원래 중요했던 건 얘입니다. 조문을 읽어볼게요. 원장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누가 대행을 하는지 보세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먼저 최장이에요. 5년, 6년, 7년 있으면 7년. 다만 재직 기간이 같아. 7년 같아. 7년이 같으면 같은 감사위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연장자야. 이걸 엄청 바꾼다고. 먼저 연장자가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장기 아니면 우리 곧 보실 기출 지문들처럼 다양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 중요했던 조문인데 개정돼서 거리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실제 부속법령 대비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밑으로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 조문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속법령 강의할 때 이것만 하나하나 다 나이브하게 읽고 있진 않아.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복습하실 때 그냥 문제랑 조문 보고 여러분들이 복습만 하셔도 되는 조문들은 여기서 빨리빨리 스킵을 할 겁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강의 시간을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기출지문 1번, 2번 보세요. 2번.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사위원 중 최고 연장자.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아니라니까? 최장기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여기에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밑에 거는 작년 거예요. 서울지방 7급.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3번.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그럼 원장이 지정한다고 어디 돼 있어 여기. 근데 이 지정은 어디에서 나와? 나중에 뒤쪽 국무총리, 대통령 그쪽에서는 지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갖다가 끼워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내는 패턴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의 요약서나 마무리집 헌법 책들을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감사원 7페이지에 있는 6조를 오시면 여기 보면 감사위원 임기는 4년이에요. 헌법에 있어요. 4년이고 중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근데 헌법에서 그렇게 있는 조문에서 받아서 헌법에는 감사위원의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은 65세, 감사원장은 70세. 그런데 대법관, 대법원장 70세, 70세,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70세, 70세야. 그러니까 여기도 감사원장, 감사위원 70세, 70세. 그러면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5세로 되어 있는 거에서 표시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이 붙는 거예요. 밑에. 감사원장과 위원 모두 70세. 틀렸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나중에 판사도 나오거든. 그러면 70세 아닌 것들만 따로 모아서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6조, 8조, 9조, 10조 쭉쭉 읽어보시고 모든 걸 밑에다가 예상 지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자, 여러분 11조로 이제 넘어오셨지? 11조도 밑에 기출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대비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의장 및 의결. 감사위원회. 여러분 기출 지문 1, 2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갑자기 목이 막혀가지고. 오늘 날씨, 피디님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이번 시간 끝나고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위원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2항에서 감사위원 위원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2번처럼 자주 바꿉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게 아니고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이야. 7명에서 과반수. 자, 22조 밑에 있는 22조 기출지문 법무사건 하나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후반기에서 중요한 감사원법.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한테 사석에서나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한다고. 9페이지에 있는 23조 선택적 검사 사항 같은 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고 싶어? 이런 엄청나게 1호부터 10호까지 조문 수도 많고 기출지문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옛날 거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 10년, 20년 전 거. 근데 최근에
기출지문 있었으면 붙어 있겠죠. 암기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이런 걸 강약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책에다 왜 써놨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설명할 때 기본서. 그래서 기출지문이 안 붙어 있는 것보다는 두 개를 다 여러분 1부, 2부 두 개를 다 못하면 1부. 그런데 그 법 중에서도 기출지문이 붙어 있는 걸 먼저 하세요. 기출지문이 붙어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예상지문까지 붙어 있는 게 2번.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는 안 하거나 과감하게 스킵. 24조 뒤로 넘기시기 전에 24조는 이제 1항, 2항, 3항, 4항이 전부 시험에 나온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조문에다가 체크하세요. 24조 3항. 1항의 공무원에는 1항 이런 사항을 직무감찰해. 이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해. 국밥 한 그릇 꼭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보실 문제에서 저기가 있어. 속인 게 있다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 이거는 왜 없어? 이거 중앙선관위. 그래서 얘를 넣고 빼는 게 빈출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으로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 바로 뒤에서 하나 확인하실 거. 2번 기출. 자, 그걸 이제 이렇게도 나오고 다르게도 나와요. 2번.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찰할 수 없으나 맞죠?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감찰할 수 있다. 왜? 제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기출 지문들. 여기서 지금 이 기출 지문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챕터 안에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될 부서법령이 한 번에 딱 안 끝나.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특별하게 짚어드리지 않은 기출 지문들은 조문 보고 문제 보면 해설로 번호를 다 몇 호까지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할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풀 건 7번이에요. 10페이지 7번에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찰할 수 없다. 암기하면 맞고 암기 안 하면 틀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엽적인 감사원법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 법행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4조 사항 2로 바로 맨 위로 올라가셔서 그 페이지 보니까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끝에 보니까 감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34조 개선 등의 요구 뒤에 있는 기출지문 하나 작년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하긴 하지만 왜 옛날 사시 2012 이런 거 붙여놨는지 아세요? 여기는 2012 사시 이후에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런데 2012년 9년 전 사법시험 문제를 서울지방 7급 작년 문제에서 똑같이 오정 지문으로 냈단 말이야. 그래서 예상 지문은 제가 적중률 높게 만들어지는 예상 지문도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특히 적중률이 너무나 계속해서 제가 만든 지문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제자 머리와 사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 기출 지문 중에서도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중요한 그런 지문들이 훨씬 또 많은 파트가 또 생겨. 그게 부서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법령 여기에 붙어 있는데 옛날 거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2018년도 5급 공채에서 어렵게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34조의 3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입니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감사원은 1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책, 징계 요구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 밑에 기출 지문 보세요. 어떻게 바꿨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런 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본문에 있는 고의, 중과실 있으면 없으면 따라서 문제 기출 지문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대비하는 게 진짜 기출문제 부서법령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야심작.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씩 웃으면서 막 그러시면 안 돼.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제 박수 치는 건 좋은데 시험장에서 야, 그때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나왔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허비하고 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35조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문제는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는 선관위법, 우리 책에는 있는데 우리 프린트에 없으니까 이건 가져온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에 의해서 이런 조문이 있어. 쭉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읽지 않는 이런 조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 얘를 여기다가 짬뽕으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 문제 중에서는 아주 고퀄리티 문제예요. 실제로 나오면 고맙다고 나중에 분명히 피드백 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 헌법에서 쉬운데 자주 나오는 파트가 감사원 규칙 제정권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 규칙 이렇게 쭉 헌재 규칙 쭉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감사원 규칙을 또 꼭 껴놔.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 상에서 감사원 규칙은 그러면 뭐냐?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기본서 시간,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여기서 지문을 보세요. 1번, 2번, 3번. 1. 감사원은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헌법상 권한 땡. 3번. 헌법은 감사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아니라고요.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제가 만들어드리는 예상 지문 엄청 중요합니다. 감사헌법 여러분들 맛보기로 헌법 부속법령 강의 이렇게 탁탁탁탁 치고 가면서 강약을 조절해 주는구나. 혼자 책 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강의 부담 줄여드리려고 엄청 준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아질 헌법 부속법령 조문을 저랑 같이 올해 말이든 내년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 부속법령 기본 강의예요. 이거는 특강이 아닙니다. 기본 강의 쭉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으로 헌법 부속법령을 잡으면 헌법에서 자신감이 확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헌법 조문하고 헌법 판례는 누구나 다 대비를 많이 하고 큰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부속법령에서는 아까 같은 거 암기 했으면 맞추고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끝내주는 남자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